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두 개를 할 건데 첫 번째 거는 DTR인데 이게 영어로 Detection Transformer에서 앞에 두 개만 이제 따와가지고 그런 모델인데 이제 똑같아요.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수행하는 모델인데 트랜스포머가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비전에서 성능이 잘 나오니까 얘를 한번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이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ETR은 이제 논문 제목에서도 엔드 투 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원 스테이지로 이제 쭉 그냥 이미지 넣으면은 출력까지 훈련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할 이 DETR도 엔드 투 엔드 모델, 원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쓱 가져왔는데 이게 DETR의 구조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막 분리를 시켜놨는데 어쨌든 엔드 투 엔드라 방식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냥 뭐 쓱 보면은 이미지가 이제 CNN 백본으로 들어와가지고 포지셔널 인코딩 이제 트랜스포머 저번 주에 봤잖아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니까 똑같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하듯이 해주고 디코더까지 쭉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프레딕션 헤드를 통해서 뭐 이제 토큰들에 대해서 토큰 한계가 뭐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고 바운딩 박스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오브젝트 디텍션에 활용했다는 모델이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미지는 먼저 CNN 백본을 거칩니다. 그래서 백본은 CNN이니까 이제 레졸루션은 보통 줄어들고 채널은 이제 깊어지겠죠. 그런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트랜스포머에서 했듯이 또 여기서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하듯이 그냥 똑같이 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도 이제 쭉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코더에서는 이제 앞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인베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N개의 인베딩을 여기 인풋으로 넣어주고 인코더에서 나왔던 그런 아웃풋을 또 받아줍니다. 이것도 뭐 트랜스포머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앞에 토큰이 이제 인풋 오브젝트 쿼리라고 하는 토큰이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씩 대응하는 그런 토큰들이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을 또 FFN이라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냥 ML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지나면서 이제 토큰 하나에 대응하는 클래스가 뭐고 바운더리 박스는 무엇인지 그렇게 이제 다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게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없는 것도 이제 있어가지고 그 노 오브젝트라고 돼 있잖아.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애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이제 핵심은 그냥 트랜스포머를 썼다. 이것만 일단은 핵심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논문이 엄청 길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긁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토큰이 막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애들을 막 여러 개를 이제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많으면은 좋은 후보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도 실제로 막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해야 되는 뭐 물체가 뭐 세 개면은 한
뭐 열대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그 세 개의 물체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도 적어놨지만 그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가장 적게 보이는 쌍들을 매칭한 로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트랜스포머 이제 얘들을 쭉 거쳐가지고 이 예측한 토큰들이 후보가 되는 애들을 10개를 이제 모델이 예측했다고 해요. 근데 디터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후보를 그 정답보다 많이 만들어요. 예를 뭐 정답이 10개라 치면 N개, 10개보다 많은 그런 애들을 이제 예측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핵심이 뭐냐면은 이 후보가 되는 N개 중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10개의 최종 매칭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은 밑에 이런 친구와 같은 매칭 로스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가 없는 애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예측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 걔랑 이제 실제 정답값이랑 어떤 게 잘 매칭되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최적화 기법 중에 헝가리안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10개의 쌍 중에서 어떤 게 매칭이 제일 최적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최적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이제 디텍션 하는 후보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후보들 중에서 매칭 로스가 가장 작은 그런 10개를 뽑아 가지고 걔를 활용한 로스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논문을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디터가 이제 성능이 당연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제 큰 사이즈하고 중간 사이즈의 그런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작은 애들 말고 큰 오브젝트나 그런 애들을 디텍션 할 때는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스몰 사이즈의 오브젝트 그런 애들은 이제 패스트 RCN이 더 좋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마지막에 계속 언급하는 게 결국에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을 디터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연구할 만한 과제라고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뭐 변화를 줘서 실험했는데 뭐 트랜스포머를 아까 썼으니까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의 레이어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려서 실험하니까 늘리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측하기 쉽죠. 그리고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디터를 실험했는데 특정 태스크에서도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터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외에도 다른 그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논문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봤는데 트랜스포머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또 이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계속 이제 넓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디터의 스몰 오브젝트가 부족한 성능이 왜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초기에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할 때 백본을 쓰는 부분에서 약간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큰 오브젝트나 이제 중간 오브젝트의 피처보다 이제 스몰 오브젝트 피처가 좀 추출하기가 약간 세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고 이제 아까 헝가리 알고리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산업경영공학부인데 최적화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게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리뷰하는 이 디터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하고 이제 질문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덴스 프레딕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픽셀 하나의 그 덴스가 얼마냐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값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건데 픽셀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이랑 보면 어떻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에서 쓰는 모델들을 이 덴스 프레딕션에 비슷하게 적용해도 될 만큼 분야 자체가 그렇게 막 다른 분야가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덴스 프레딕션을 할 때 트랜스포머를 쓰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 그 저번 주에 소영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써서 이제 한번 소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그 한 가지 방향이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잘 나온다는 게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덴스 프리딕션 할 때도 적용하면은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모델입니다. 덴스 프레딕션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이제 기존의 모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승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 오토 인코더라 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쭉 하고 이제 디컨볼루션 쭉 해가지고 뭐 그런 구조고 두 번째는 이제 CNN 백본을 인코더에서 쓴다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두 번째 특징인데 인코더에서 이제 CNN 백본을 쓸 경우에 이 논문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운 샘플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레졸루션을 점점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CNN 한번 거치면 저희가 패딩을 뭐 세임 패딩 하지 않는 이상 할 때마다 이제 레졸루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계속 거치게 되면은 덴스 프레딕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그 한 픽셀당 그런 덴스를 예측하는 건데 레졸루션 정보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레졸루션에 다운 샘플링이 발생하면 레졸루션 정보가 잃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스킵 커넥션이나 이런 문제들 방법들도 시도가 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이제 언급했어요. 그래서 뭐 성능은 당연히 올라갔겠죠. 이 스킵 커넥션이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해결이라고 이제 핵심은 이건데 트랜스포머가 애초에 CNN을 안 쓰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CNN을 씀으로 어쨌든 다운 샘플링 문제가 생기니까 CNN을 안 쓰면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아까 인코더 백본으로 기존 모델들은 CNN 기반의 레즈넷이나 그런 친구들을 썼는데 얘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면은 초기의 이미지에 대한 레졸루션 정보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다운샘플링 과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그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친구가 결국에 핵심이 이제 CNN은 층을 깊게 쌓아가지고 리셉티브 필드 자체를 처음에는 로컬에 집중했다 점점 이제 키우는 식으로 작동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이제 인풋을 받아서 쭉쭉쭉 가기 때문에 글로벌한 리셉티브 필드를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결국에 이미지에 대해서 댄스를 저희가 여기서 예측을 할 때 글로벌하게 좀 일관된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는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핵심 말했고 논문 구조, 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똑같이 따라요. 이거는 똑같이 따르는데 이제 인코더는 앞서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얘도 이제 똑같아요. 앞에 가서는 이미지가 이제 오면은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그때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막 쪼갈랐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쓰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서 막 스페셜 토큰 하나를 더해줬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 하나 더해준 과정까지도 DPT에선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빨간색 막대기는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스페셜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코더는 이제 위에 그림에서 퓨전이라는 지금 과정이 디코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트랜스포머를 이제 여기선 4개를 뭐 썼다고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하나 나올 때 이 출력이 리어셈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퓨전의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스킵 커넥션의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나온 애랑 여기서 나온 애랑 여기서 나온 애랑 여기서 나온 애랑 이제 정보가 다르잖아요. 이게 층을 당연히 이제 두 개 거친 애가 하나 거친 애랑 정보가 다르니까 이런 정보들까지도 이제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리어셈블 과정을 통해서 다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어셈블 과정이 이제 옆에 논문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은 이제 토큰이 쭉쭉쭉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이 나올 건데 얘를 먼저 read라는 과정을 통해서 읽어서 이 빨간색 부분을 지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컨캣레이트에서 얘들 잠시만요. 컨캣레이트에서 이제 얘들 다 합치고 프로젝트하고 리샘플 해가지고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퓨전을 위한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전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레지듀얼 컨볼루션 유닛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크게 언급을 안 해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인코더 부분에서 썼다는 점과 스킵 커넥션처럼 리어셈블 과정을 통해서 디코더에서 이제 쭉쭉 나아갈 때 계속 더해주는 식으로 했다는 과정.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예전 논문에서 썼던 그 아이디어 자체를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델 구조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성능을 보시면은 뭐 소타하겠죠, 당연히. 소타고 DPT의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듯이 댄스 프레딕션하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이 작업 자체가 픽셀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다른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DPT를 또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결과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실험을 2가지 정도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기존 CNN 모델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DPT가 3배 정도 많은데 스피드 자체는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기존 CNN 백본을 인코더에 썼을 때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논문을 읽고서 느꼈던 점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이 댄스 프레딕션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진짜 요즘에 컴퓨터 비전의 뜨거운 감자라 해야 되나 이런 애가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웠을 텐데. 다 이해하셨는 건가요? 사실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는. 그니까 트랜스포머 모듈을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죠. 그 소영님께서 엄청나게 친절하게. 지금 보면 DTR 같은 경우, DTR로 우선 넘어갑시다, 대원님.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자, DT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비전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에다가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한 첫 번째 논문이 아니에요. 사실 DETR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DETR 같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코더만 사용을 하잖아요. 트랜스포머에서 이미지를 넣고. 여기서 보면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이 된 게 보이죠. CNN을 먼저 사용을 해가지고 DETR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런딩 코딩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비전 트랜스포머에 런딩 코딩을 해가지고 패치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CNN을 사용을 해가지고 CNN을 통해서 포지션 인코딩과 함께 그 인코더에 들어가는 벡터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디코더가 있는 거. 이렇게 디코더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디코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그 프리딕션 모듈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DETR은 크게 뭐라고 할 수 크게 제가 뭐라고 할 게 없긴 한데, 이제 엄청 깔끔해졌죠. 모델이. 사실 여러분 한번 FSD 대시나 뭐 그런 논문들 보면 모델이 진짜 복잡해요. 보기도 싫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냥 CNN, 트랜스포머, 프리딕션 헤드 딱 끝이잖아요. 성능은 좋냐? 성능이 소타는 아니었어요. 이게 확실히. 이것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플시드 대시 훨씬 더 성능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나온 논문이 디포머블 DETR이거든요. 디포머블 DETR은 여러분 혹시 디포머블 CNN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디포머블 CNN은 왜 CNN을 꼭 차례대로 탑사트씩 꼭 쌓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만 CNN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그 픽셀별로 있으니까 한 가지 조금씩 띄어 하잖아요. 근데 그 띄어 하는 거를 왜 굳이 일정한 간격으로 해야 되냐?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밀집되게 하고, 좀 더 안 중요한 부분들은 밀집되지 않게 하게 해서 CNN을 더 학습을 시키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디포머블 CNN이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사용을 해가지고 디포머블 DETR에다가 활용을 한 논문이 이 이후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소타가 돼요. 그게 이제 어피션트 텟을 넘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DETR이 이제 지금은 그 모델이 전처럼 뭐 엄청 복잡한 것도 많이 해소시켰고, 성능은 좋고 매우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다시 DPT로 넘어가 볼까요? DETR이랑 DPT를 제가 동시에 시키긴 했는데, 이건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시킨 거고요. 대원이한테. DPT는 사실상은 둘이 완전히 다른 논문이에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네 개 쌓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모델에서만 좀 더 확장시켜 가보면 GitHub 페이지 가보면 이거 DPT 스몰이 있고 DPT 라지가 있어요. 그럼 라지는 이제 더 많은 트랜스포머 영역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퓨전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 퓨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퓨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차후 논문이 나오는데, DPT는 조금 약간 제가 얘기하기에 약간 살짝 달라요. 이 결이랑. DPT는 여러분 지금 보듯이 트랜스포머를 여러 개 쌓았단 말이에요. DPT 이렇게 여러 개 쌓았잖아요. DPT래. 트랜스포머 이렇게 여러 개 쌓은 모델이 꽤 많거든요. 스윈 트랜스포머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전에. 아까 대원님께서 약간 살짝 잘못 설명한 게, 덴스 프리딕션은 세그멘테이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덴스 말을 자체가 밀집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밀집 픽셀별로 어떤 값을 예측한다 하면 뎁스 프리딕션, 그러니까 덴스가 아니라 뎁스 프리딕션, 그게 회기로 하는 거고요. 픽셀마다 회기, 그다음에 픽셀별로 분류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다 덴스 프리딕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GPU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GPT 공부한 사람들도 아실 텐데요. GPT나 뭐 그런 거, GPT도 그렇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개인이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이 모델의 복잡도라는 게 어느 정도가 됐냐면,
모델 하나 가지고 뭐지? GPU 하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컴퓨터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작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델 학습시키기 매우 힘든 분야가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나오는 모델들은요. 특히 트랜스포머 나오고 하면서 이걸 좀 해소시키려고 했었던 게 MLP 믹서기는 한데 아직도 지금도 이제 모델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파라미터 수가 계속해서 더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연구실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이것을 다 한 번 한 번씩 실험을 해보면서 모델을 더 큰 걸 만들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6주차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DPT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떤 DPT, 클립, 또 뭐 있지? 클립 요즘 엄청 많이 사용하고 유니터, 그리고 GPT도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제 요즘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모델을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훈련시킨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인코더로 사용을 하거나 이걸 디코더로 사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모델 아니면 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이 도메인에 더 맞는 모델로 바꾸는 그런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고 큰 모델이 공개가 된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을 하자. 이게 트랜스퍼 러닝 여러분이 이번에 학습했던 그 트랜스퍼 러닝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어, 음, 그 사용도가 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영역들이 많이 나오면서 클립 트랜스포머가 그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큰 모델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클립 같은 경우에 그 인코더 디코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로샷으로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3D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클립 너프도 나왔고 뭐 약간 엄청나게 다양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인코더만 사용을 해가지고 인코더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걸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런 분야에 써보고 여기 분야에 써보고 저런 분야에 써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DPT도 마찬가지예요. DPT도 댄스 프레딕션 해가지고 이미 훈련된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가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요즘 연구는 내가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델들을 갖고 와가지고 더 좋게 만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하려 했더라?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논문 발표를 제가 코딩 발표를 못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벌써 9시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 네. 주말에 제가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 과제는 내일 아침 전에 제가 올릴 거고요. 어, 유넷 레지넷으로 하는 유넷 올릴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거 영상은 제가 바로 올릴게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은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우선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남으셔도 되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